개장 전 출근 시간대로 돌아왔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근 전에서 다룰 이슈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수급 요소 들여다볼 것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LG와 SK 배터리 대전이 종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뒤쪽 이슈에 조금 더 무게는 실리겠지만요. 자, 첫 번째 외국인 수급 이슈 들여다보죠. 최근에는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와 외국인의 상관계수가 0.92까지 올라오면서 비슷한 맥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5개월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4월 들어 2조 원 이상 유입됐습니다. 긍정의 시그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유의미한 수급, 도대체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왜 사려고 하는 것인가?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은요, 이 주요 이머징 국가의 통화 수익률 4월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들여다봤더니요. 원화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나름 탄탄한 펀더멘탈이 기반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교역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이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하고 그로 인해 원화가 강세를 띠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는 겁니다. 원화가 강세를 띠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죠. 외환시장과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 외국인에게는 긍정의 포인트였고요. 여기에서 실적 시즌 시작되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이 말인즉슨 밸류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공매도 재개가 5월 3일 임박했는데요. 사실 공매도에 대한 걱정이 있으나 이 공매도 시기에 외국인이 자금 유입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분명 나옵니다. 작년에 대만에서 이 공매도 조기 재개했을 당시에 외국인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4월에는 외국인 수급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본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신증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섹터, 매수 전환한 섹터를 바이앤홀딩하자라는 의견인데요. 4월 외국인이 매수한 섹터는 이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건 우리가 상당히 매력도를 느끼는 섹터들이라 고민은 조금 줄겠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존 강세 업종은 은행이나 통신, 건설, 정치권 이슈라던가 정책 이슈라던가 혹은 금리 이슈에 영향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이들 섹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자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지수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늘고요. 내려갈 때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줍니다. 이 말은즉슨 조정받을 때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건데요. 기대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LG와 SK의 기나긴 싸움이 끝이 났죠. 714거래일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 그랬어요. 2017년도에서 19년도에 LG화학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주를 SK이노베이션이 따내자 LG 측에서 영업비밀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라며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며 시작되죠. 그 뒤에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로 소송인이 제손이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싸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2월에 국제무역위원회가 LG 측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 뒤로는 합의금 가지고 간극을 벌려오다 바로 어제 오후에 SK와 LG 측에서 전격 합의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이 합의에는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물밑 작업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꾸준하게 합의를 종용했었기 때문이죠. 일단 ITC가 2월에 LG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 제한적 10년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SK는 당연히 순응하지 않겠죠. SK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SK 측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거부권을 행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철수할 거야. 이 말은즉슨 일자리 창출 혹은 배터리 공급망 구축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점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물밑 작업으로 많이 제발 합의해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끝에 결국 LG와 SK 합의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간의 시간들 살짝 짚어볼까요? 득과 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부분과 잃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요,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어요.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면서 R&D에 때려 넣어야 될 투자 자금이 그렇게 낭비가 된 건 아쉽죠. 그리고 한국 배터리 입지, 글로벌 시장에서 불안 요소 조금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쟁 상대 중국의 CATL 같은 업체들이 더 성장했을 거고요. 얻은 것은 이후에 결과론적인 문제입니다. SK 조지아 공장이 일단 다시 가동하게 된 것 긍정적이고 LG도 2조 원 정도 받았으니 R&D 자금 확보한 거 아니겠어?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산업계, 같은 업계 대표 주자들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지 반면 교사는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요. 그래서 배터리 대형주 뭘 살 건데? 라가 되겠습니다. 분명 오늘장 이들 종목 둘 다 반응이 있겠죠. 뭐 극단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증권가에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SK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보시면 금요일장은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22조 원인데 SK이노베이션 사업부를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정유화학 가치가 한 12조 원, 소재 가치가 8조 원이다. 그럼 배터리 가치가 남은 2조 원 정도라고? 의문을 갖게 되죠. LG화학은 58조 원, 삼성 SDI가 40조 원대인데 2조 원 갖고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은 배터리 가치가 0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배터리 불확실성 거쳤고 충분히 급등할 수 있어라는 의견이 있고요. 목표 주가는 대신증권 38만 원 제시하기도 했네요. 자,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LG화학이 더 좋을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금투에서 냈는데요. 하나금투에서는 결국 SK이노베이션은 2조 원을 줘야 되고 그동안 쌓여왔던 부채금이나 순차익금을 생각해봤을 때는 재무부담 해소가 필연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우선순위는 LG화학을 더 앞쪽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SK이노베이션 이렇게 LG화학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측에서도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올려잡기는 했어요. 오늘장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자, 박앤커의 뇌피셜을 통해서 저도 질문을 보내봤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소송 이슈에서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합의금 부담 있고요. 유동 부채, 또 자금 여력 부족하다. 이거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LG화학이 더 좋아 보여요 라는 의견도 들어와 있네요. 하지만 오늘장에 사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만 주인공이겠습니까? 이들 말고 관련한 종목들 기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고래 싸움 종료에 새우가 뛰나? 여기서 말하는 새우가 어디일까요? LG나 SK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되겠죠. 특히나 SK이노베이션 매출량이 높은 업체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하나금투의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사점은 LG나 SK나 미국 시장에서 생산 능력을 키울 거야라는 거죠. 공장을 더 지을 거고 그 시장에 박차를 가한다면 관련한 매출 비중 높은 업체들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SKC, 동박, 그리고 SFA도 장비 쪽이죠.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은 SK 쪽에 양극재 1000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이미 SFA는 SK 쪽에 장비를 납품하고요. 이들 주목할 만하다라는 목소리 나올 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을 투자해야 되고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몇 종목이 추가됩니다. 이어보실까요? 결국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셀 내재화한다라고 하고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니 그들은 공장을 지을 것이다. 결국 공장에 그 근처에 인근한 공장을 확보했거나 지을 예정인 업체들을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유럽 공장 보유하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동화기업 혹은 건설 예정인 포스포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비엠은 여기도 들어가네요. 오늘장 반응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이들 종목 저희 선별적으로 잘 접근해 볼 필요 있겠네요.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산업 이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거쳐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어디에서 꽃이 필지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함께합니다. 박앤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